예, 국민의힘 전주의 의원입니다. 저는 서민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바쁘신 중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제 저희가 오늘 이제 나오신 이유는 이제 요새 그 시사평론 이제 이런 역할도 하고 계셔서 이제 그와 관련해서 검찰 개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또한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적격성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인터뷰 기사를 이제 보니까요, 교수님께서 이제 검찰 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검찰이 무소불위의 정치 권력에서 독립해서 마음대로 수사할 수 있게 하는 거다, 이렇게 인터뷰하셨거든요. 네. 예, 그 검찰 개혁의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살아있는 권력도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 동감하시는 거죠? 예, 그 대통령께서 이제 윤석열 총장을 임명하면서 하신 말씀이고, 대통령 뜻도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보니까 꼭 그런 건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았다고. 그리고 그다음부터 검찰 개혁이 이상하게 변질이 되고,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권, 그러니까 검찰이 공부 열심히 해서 검사가 됐고, 우리나라에서 수사를 제일 잘하는 집단인데, 그 수사를 못하게 하려고 수사권을 뺏는 작업이 계속 오랫동안 진행됐고, 이제 그거를 갖다 이제 검찰 개혁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저는 그런 식의 개혁이라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겠다 생각합니다. 지금 이루어지는 검찰 개혁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 못하게 무력화하는 것이다. 네. 권력 수사 무력화가 검찰 개혁의 목표로 가고 있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중에서 검찰 개혁이라는 말에 다들 염증을 느끼고 있고, 검찰 개혁이 되게 희화화된 게, 웬만한 범죄자들이 이제 어떤 단체 같은데 이제 재판에서 구속되니까 검찰 개혁이 문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적도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시중에서 검찰 개혁이 희화화된 거는 이 정권이 검찰 개혁을 이제 그냥 잘못 사용한 그 검찰 개혁을 그냥 잘못한 그 대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지난 5월 10일 이제 문재인 대통령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이제 문 대통령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검찰은 별로 청와대 권력을 겁내지 않는 것 같다.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에서 제일 높은 분이 이제 검찰총장인데, 어떻게 보면 그 대통령 밑에 있는 일개 법무장관에 의해서 1년 내내 진짜 린치를 당하는데, 저는 사실 검찰총장이 이렇게 불쌍해 본 적이 일생에서 처음이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검찰이라는 조직이 저렇게 힘이 없는 조직이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요.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다는 거는 오직 그냥 서민들한테만 그렇게 보일 뿐 실제는 그게 아니라는 걸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결국은 월성 1호기 경제성 부당평가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보면 결국은 이제 이러한 그 청와대를 겨누는 그런 수사에 대해서 대통령의 불편한 속내가 드러난 거 아닌가,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북한 관련, 북한에 원전 준다는 그런 얘기를 할 때나, 그러니까 원래 이제 대통령께서는 당신에 대한 비판은 얼마든지 받아들이겠다, 이제 이런 말씀을 이제 하셨었는데, 실제로는 그런 거와 전혀 동떨어진 모습을 많이 보였고, 그리고 이제 이 언론에서 최근 몇 년 동안 언론에서 이 경로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쓰이고, 실제로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국민을 고소한 사건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 대통령은 이제 당신의 신기를 건드리는 그런 수사나 그런 걸 비판에 대해서 별로 관대하지 않구나, 이제 이런 걸 깨달았습니다. 이제 오전 본 의원의 이제 질의에 대해서 김호수 후보자께서 뭐라고 답변을 하셨냐면, 이제 문재인 정부가 다른 정부 때보다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더 보장하고 있다고 생각하냐, 이 질의에 대해서 후보자는 그렇다고 대답하셨거든요. 네네.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재인 정부가 다른 정부 때보다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도 보장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윤석열 총장께서 이제 하신 말씀이 다시 이제 회자가 되는데요. 그 당시 그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쿨한 분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셔서 이제 일부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근데 생각해 보면은 그 당시는 이제 대통령의 형 이상득 의원을 이제 수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수사해서 결국 이제 구속까지 시켰는데, 그게 과연 지금 정부 같으면 가능했겠냐? 전혀 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대통령의 측근이나 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수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진 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원래 공수처라는 게 이제 뭐 검찰 개혁의 요지였던 이유가 검찰이 힘이 없어서 권력이 센 사람들을 수사를 못하니까 공수처가 나와서 그 사람들을 수사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공수처는 오히려 변질돼가지고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려고 하는 그런 순간에 그 사건을 낚아채서 우리가 수사할게라고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이규영 검사라든지 이성윤 검사 지검장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원래 공수처가 검사들의 저승사자여야 되는데 오히려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게 해달라, 뭐 이렇게 애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걸 보면은 진짜 검찰 개혁이라는 게 대체 뭔지, 왜 공수처는 왜 만들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제 그 남부지검에 있던 이제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추미애 장관이 해체를 했다가 네. 며칠 전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제 발표한 검찰 수사 직제 개편안을 보면 이걸 다시 또 부활하는 이러한 지금 안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네. 이 증권범죄합동수사단 해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증권범죄 합수단이 남부지검에 있었는데 그게 그러니까 각 증권 전문가들끼리 드림팀을 만들어서 증권 사기범들을 이제 추적하는, 그래서 증권 사기범들한테 거의 저승사자로 불렸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라임이나 뭐 옵티머스 펀드 같은 그런 굵직한 이슈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해체한 거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갔어요. 그 당시 추미애 법무장관이 뭐라고 하셨냐면 민생을 수사한다, 뭐 이제 이런 검찰은 민생을 수사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증권 사기 같은 거기에 이제 전 재산을 전 재산을 갖다 다 탕진한 그런 분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거야말로 진정한 민생이 아닌가 생각했는데, 어쨌든 증권범죄 합수단 해체는 지금도 미스테리한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 그 권력을 봐주기 위한 게 아니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지금 뒤늦게나마 그걸 다시 살린다 그러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뒤로 가는 검찰 개혁이었다, 그렇게 평가하신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합수단 해체는.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